네, 이어서 미국장으로 본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오늘 또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0.7% 넘게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역시 그 7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뭐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장 초반에 주가가 크게 추락했었고요. 개파락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연준 의원들이 뭐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뭐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S&P 500과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오히려 소매 판매 지표에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다. 자, 이 부분은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걸까? 정말 피크아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 정책 자금들이 이제 뭐 9월 6일로 종료가 된다. 일부에서는 종료가 됐다. 이런 점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현금 보너스 가지고 소매 판매가 좋은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난다면 경기는 정말 예상대로 힘들어지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특별히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공기 청정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반년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셧다운, 폐쇄로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들려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뭐 공장 가동률은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일말 어떤 희망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필수 소비재와 바이오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상승했다는 점들인데 이런 업종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연관을 주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그런 점들도 충분히 간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돈잔치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고의 주가를 경신했었고요. 네네. 주가가 분명히 이면에는 너무 올랐다.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퍼가 뭐 70배, 100배 비싸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제 경기 회복,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고 코로나가 지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지표가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주어야 그래야 이제 어떤 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얼른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최근에 좀 많이 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 소매 판매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그 팬데믹 끝나는 시점에서 다들 뭘 걱정을 했었는가 하면 보복 소비가 있을 거다라고들 했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돈이 풀린 금년 1월, 3, 4월 빼고는 그렇게 보복 소비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최근에 일부 뭐 유통업종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뭐 불과 한두 달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뭐 소매 판매 지표가 일부 좋아서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그동안에 코로나가 지나면 이제 소비가 일어날 거다. 그런 고빅 소비 효과도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네. 이런 실질적인 지표가 서서히 이제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떤 미국의 남은 인프라 투자 이외에는 추가적인 대안이 없는 건가? 또 자금을 또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기업의 어떤 기업 실적의 어떤 서프라이즈 그리고 경기 지표의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보기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하는 게 물가는 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좀 높게 올라가더라도 성장률이 좀 높아져서 고용을 갖다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을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성장의 피크는 지난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장이 강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이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 민감주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감주 네.
소재 업종, 어떤 철강이라는 이런 업종이 상당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과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세계 미국과 독일의 축에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본격적인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뭐 예상치 못한 어떤 변이라이스 끝없는 확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어떤 부스터샷, 노인과 어떤 양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번 접종을 하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그 경기의 둔화, 그다음에 좀 그 공장 가동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민감주가 상당히 좀 힘을 못 쓰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네, 최근 뭐 일주일 동안 7조 5천억 원 가까이 뭐 팔아치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도 계속해서 매도세에 이제 코스피도 힘을 못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우울하실 것 같거든요. 뭐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뭐 이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고 한데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뭐 5조를 샀다는데 반도체를 6조 팔았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암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실마리가 풀려면 역시 그 미국의 소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미국, 중국 이쪽에 어떤 수출에 많이 의존하면서 그렇죠. 어떤 지대표를 네. 활성화시켰는데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이 수출,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수출이 과연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특히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위험자산 선호보다는 뭐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좀 스탠스는 분명히 부담스럽고 뭐 상방은 부담스러운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데 마인드가 좀 작년과는 좀 상당히 바꿔서 매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일부 쪽에서는 그런 공장 가동이라든가 또 전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미국 주가에서도 어떤 일부 바이오 업종들 쪽에서 이제 살아난 업종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업종들 종목별로 이제 포커스를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첫째는 좀 이런 그 미국의 FMC 쪽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뭐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관망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일부 지금 백신의 중요성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대에 따라서 일부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일 어떤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는 어쩌면 세계 흐름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까지 성장 원동력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3가지였습니다.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K 배터리 그리고 K 바이오인데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어떤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이 상당히 눈에 띌 것 같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과거에 한미약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10년, 20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라이선싱하고 기술 수출하는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K 바이오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술을 인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어떤 성장성을 믿고 이제 모더나라든가 이런 백신을 맡기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한국의 어떤 K 바이오의 급성장 이런 점들은 어쩌면 또 어떤 미국 쪽에 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바이오를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런 바이오 흐름들 쪽으로 매기를 좀 몰아서 매매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가 나오니까 대금화정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주가가 크게 그렇습니다. 뛰더라고요. 어떤 기업입니까? 대정화금이라고 하고요. 네. 대정화금.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그 종목 중에서 대정화금도 있었고 또 그 서린바이오라는 2가지 종목이 상당히 뭐 20% 이상 급등했었는데 네. 2가지 종목 모두 다 이제 그 시약을 원재료를 납품을 하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런 원래 재료를 공급한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원재료 공급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전일 이제 뭐 그 최근에 6개월 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그 한올바이오
같은 종목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안구건조증이나 자가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백신 쪽으로 백신 쪽에 시장이 한쪽에 축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도 지금 뭐 백신 쪽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주가 강세, 그리고 머크라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암 치료제, 인류의 미래의 어떤 인류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물질 개발, 이런 쪽이 강세인데, 우리나라 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쪽에 한쪽 축은 백신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전일 하이늘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이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업종들을 이제 암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매출 증가를 기대되는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축을 구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바이오의 어떤 그 종목 차별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2차 전지 좋게 볼 때 2차 전지의 완제품을 만드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렇습니다. 삼성 SDI도 있지만, 그게 이제 납품을 하는 양극재, 음극재, 그렇습니다.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그 업체들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어떤 원재료로 공급하는 회사들 그렇습니다. 어때요? 좀 조금 올랐는데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많이 오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전일도 어떤 매매 구조를 보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전에 급등세에다가 이틀 떨어졌는데 또 폭등을 보였다는 점과 함께,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런 점들은 어떤 시장의 지금 뭐 부스터 샷이다. 그러니까 두 번 예방 접종이 아니라 세 번을 맞아야 된다. 네. 이런 점들이 점점점 가시화된다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에 따라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때마다 우선은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탠스는 단기적이어야지 되겠죠? 좀 어떨까요? 우선 당장 지금 상태에서 매매하는 바이오 쪽은 네. 지금 미리 어떤 이런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공략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들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주가가 좀 바이오 종목들의 제가 특성을 지금까지 고려해 보면 미리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뭐 심지어 뭐 5년까지라든가 선반영해서 주가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떨어지면 산다, 뭐 이런 쪽은 누구나 바라는 상황이지만 네. 바이오 종들 특성은 한번 올라갈 때는 미리 반영해서 무섭게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 떨어질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네. 봤기 때문에 전일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그 백신을 공급하는 업종들, 뭐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 점들을 볼 때, 뭐 중간중간마다 출렁임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그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소매 판매라든가 기술적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바이오 정도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오히려 그때는 전일에 많이 떨어졌던 네.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뭐 경기 지표가 좋지도 않고, 또 미국의 파월 의장도 특별한 언급도 없고,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이오 쪽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쪽에서 네.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현재로 봐서는 뭐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쪽과 대두되는 쪽이 쌍벽이 반대쪽에 있던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돌아선다면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좀 약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흐름을 좀 최근에 보여주더라고요. 종목을 보게 되니까 좀 그런 특성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제 그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신세계와 이마트 얘기 유통 쪽에도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오프닝벨에서도 이제 이마트에 대한 종목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뭐 PBR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봐도 그렇고 되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마트와 또 신세계 INC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전일의 신세계 그리고 또 이마트가 뭐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물론 뭐 우선 당장 뭐 코로나로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 어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매출이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뭐 쓱닷컴이라고 하죠. 이제 온라인을 통한 판매 활성화에 따라서 이런 쓱닷컴 같은 경우도 이제 IPO
상장을 뭐 내년 앞두고 있다 이런 점들인데 자, 이런 점들을 놓고 보게 돼서 어떤 매출에 대한 가시화 쪽으로 전일 모처럼 만에 좀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신세계 그룹의 디지털 정보 기술 서비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전기차 충전 사업소를 진출하겠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마트에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쪽에 전기차 충전소를 신세계 INC가 설치를 한다. 이런 점들과 맞물린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전일 상승세가 보였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전기차의 어떤 확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설치 의무감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충전소 설치를 신세계 INC가 하면서 매출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일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그게 수익 모델로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뭐 우선 당장은 모르지만 어떤 그 우리가 미래를 이제 뭐 전기차 확대가 상당히 가시화된다면 네네. 아무래도 우선 당장은 뭐 상당히 크게 매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미래에 특히 이제 앞으로 뭐 2030년에는 뭐 벤츠는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 미국도 거의 뭐 50%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로 바꿔라 네네. 이런 얘기인데 뭐 전기차가 이제 점점점 이제 뭐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출근길에 갑자기 뭐 소나기라든가 네. 뭐 저기 유럽 지역에 뭐 대규모 홍수 뭐 지금까지 뭐 50년 내에 처음으로 홍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점점점 어떤 기후 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내용들은 빨리 탄소 배출을 서둘릴 수밖에 없다. 서둘러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가시화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들은 이제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투자 전략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아쉽고 답답합니다.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실타래는 어쩔 수 없는 미국 쪽에서 키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 쪽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 뭐 경기 어떤 소매 지표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글쎄 오히려 뭐 나중에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어떤 그 테이퍼링 속도에 관련된 약간 그 미루는 전략? 글쎄요. 이런 점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유동성에 의해서 신흥국이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런 구조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신흥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코로나가 나오면서 오히려 선진국은 백신이 남아서 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신흥국들은 오히려 백신 부족으로 경기가 더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은 어쩐 작년 같은 경우가 사가지고 1년 동안 들고 있자 이런 쪽이었다면 금년에는 떨어지면 사서 오르면 팔자 쪽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선 당장은 경기 회복 지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바이오업종들에 국한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분간은 바이오 업종 쪽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